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이양을 연기하면서 미국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군대의 작전권이란 그런 거죠. 자기 자식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달려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권한입니다. 이걸 남한테 맡기는 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권한을 가져가서 대신 우리를 보호해줘서 고맙다. 이런 세력이 자기들은 보수라고 말합니다. 정말이지 쪽팔려서 죽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한 세계 최고의 시사 퀴즈. 오늘도 가명한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이명박 친위대가 본회의에서 또 부의했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꼴입니다. 예, 그렇게 헛짓을 하는 이유는 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표 던진 사람들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말 뇌 없이 뇌를 탈착한 채 산 줄 알았는데 나름 또 역사를 생각할 줄 알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역사에 니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나름 너무 흥미진진해지는 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네. 정말 오래간만에 네. 남녀 커플의 한 상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주 굉장히 오래간만에. 미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아주 흡족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연인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반 정도 됐어요. 너무 오래 사귀셨어. 아유, 권태롭지 않아요, 이제? 아니, 그 생각해보니까 이명박 취임하고 사귄 거 아니에요? 취임 전에 만난 걸로. 거의 비슷한 때. 네, 비슷할 때. 네, 어쨌든 2년 반 오래 사귀셨어요. 지나치게. 네. 예. 그 바쁜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명박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연애도 이제 레임덕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생이시고 또 지금 인턴으로 계신다고. 네, 네. 졸업하셨구나. 졸업. 형들이 먼저 졸업할 때는 말이죠. 네. 6개월 이내 헤어집니다. 6개월이면 끝납니다. 이 인간 진짜 이게 멘트가 너무 싸가지였어. 예. 그 평소에 시사에 관심은 있으셨어요?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알려줘가지고. 저희 방송도 처음 오셨겠구나. 아니, 그 전에 어제 좀 열심히 보고. 어제 처음. 괜찮아요.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난 너무 화가 나는 건 말이죠.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널린 일자리가 인턴밖에 없어요. 예. 이래놓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고민은 혼자 다 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명박. 밉죠? 예? 분노가 침입니다. 예. 분노가 치밀어요. 아니 아버지가 정규직인 아버지를 자르고 그 자녀를 인턴으로 뽑는 그렇죠. 이런 싸가지 없는 정권입니다. 정말 시간이 안 가서 예. 괴로워했는데 예.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 네.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내리막길만 남았어요. 유리 지방선거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이명박 이제 확실하게 네. 레임덕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공중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막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에 가버리면 예. 버려집니다. 이제 영원히. 그러나 저는 이걸 스펙으로 생각합니다. MB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네. 이런 시사평론가. 2년 반 뒤에는 네.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2년 반 뒤에는 한결에 맞아도 더 이상 너희는 필요 없다. 그때는 우리는 아프리카로 갑시다. 아프리카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대륙 아프리카로. 예. 자, 그러면 두 분의 본인 소개를 잠깐 들어보긴 하죠. 네, 저 의정부 사는 민모입니다. 의정부 사시는. 네, 저는 서울 사는 피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선물 소개하고 예. 헤어지기 전에 선물 한꺼번에 다 주세요. 자, 선물을 그럼 다 한꺼번에 다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예. 뭔지. 자, 이 농담 제가 너무 짓고 있어서 죄송한데 다 이해하시겠죠? 네, 본심이에요, 근데. 자, 요거 뭡니까 이게? 라피자. 이거 아시는구만. 이제 다 알아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피자 오늘도 저희를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맛 좋고 건강에도 좋고 품이 있는 아트 피자.
네. 자, 이 라피자, 라피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이게 무슨 동이었죠, 거기가? 논현동. 논현동, 예, 논현동. 자, 이 라피자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머니 플랜 1년 이용권. 이제는 머니 북스로 또 이름을 그렇죠. 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한. 네,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예. 이제는 뭐라 그러나 펀드. 금융 상품. 네. 거의 모든 금융 상품을 다 커버한다. 이 사채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여기서 네. 머니 플랜 1년 이용권도 준비가 됐고요. 속상한 부모와 억울한 아이들이 함께 보면 참 좋은 책 나는 나야 그렇지. 예. 시금치에서 만든 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곽윤섭 기자의 그 나만의 사진 찍기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네. 와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예, 사진 입문 하시는 분들부터 어느 정도 그 고급 단계 이르신 분들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기본 훈련부터 상상력을 자극하는 추상 테마 훈련까지 오랜 기간 수많은 생활 사진가들과 소통해온 곽윤섭 기자의 테마 훈련 강의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기만의 테마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꿈꾼 나라 대한민국 지식인들 노무현의 질문에 답하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가슴 깊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책이죠. 예. 시민을 위한 대중교양서 진보의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없어질지 모를 책이에요. 여러분들 금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금서보다는 절판 쪽이 좀 가깝잖아요. 아니 1세는 최고 같다고 하더라고. 예. MB 똥꾸 하이킥.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책 인세 100% 저에게 돌아올 모든 인세 100%를 20대를 위해 쓰겠다라고 했는데 경쟁 사회에 저항하다가 힘든 20대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는 20대 희망 없다라고 얼마 썼다가 안 되잖아요. 예? 네. 한 200돈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그 케이블 TV 나가서 20대 관련한 토론회를 했는데 그러셨죠. 거기 출연료까지 100% 예, 드리도록 할 텐데 누구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주시면 제가 20대처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추모 사업단의 이인호님께서 한겨레 신문 1년 구독 5분께 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의미 있는 그 협찬 지원을 해오셨죠. 오늘은 그 가운데 2분을 선정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방송 말미에 총 10명이랍니다. 총 10명. 총 10명입니까? 네. 예. 8명 더, 총 10명. 예. 네. 그렇죠. 한 분이 더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꼭 한겨레 신문을 보게 해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과 함께 성함, 연락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남은 8분께도 정성껏 추첨해서 감사한 그 신문 구독 협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딴죽을 걸던 보수 세력에 대해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2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손을 떼십시오. 4번, 이명박 씨가 노명박만큼만 잘하면 뭐 괜찮습니다. 5번, 일할 때는 욕을 짜다 해서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자, 방금 그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 허벅지에다가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몰래 몇 번이라고. 자, 그럼 여자친구분. 혹시 여자친구분께서는 이 문제 답을 아셨나요? 아니요. 정말 시사에 관심이 없으셨군요. 언제부터 쭉 없으셨죠? 이명박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 시사에 시사에 관심을 끊어야 정신건강이 유지되겠다. 음. 이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해주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뭐랄까요? 그 이명박 대통령 전작권 넘기고 그러면서 고맙다 그랬잖아요. 예.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이 이 개머리판을 여기다 대고 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리필 대통령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은 너무나 과분한 권한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전지작전권을 우리가 해소하게 되면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식의 어떤 생사 여탈 권한을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보수라는 건 말이죠. 일본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권한을 최대한 자꾸 뺏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개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주려고 해. 이제 그만하고 도로 가져가려고 하는데도 주려고 해. 이게 무슨 보수야. 네. 이거는 쫄따구 근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더 갖겠다라고 해도 거부해야 될 사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고도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놓고는 또 이면 거래 의혹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FTA 관련해서 미국한테 뭔가 선물을 더 안겨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예. 미국에게는 전쟁도 비즈니스예요. 기본적으로. 아, 그럼요. 전쟁하면 돈 버는 기업들이 뻥뻥뻥 늘어납니다. 군수산업체라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끊자고 했는데 예.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그럼 이쪽에서 당연히 그럼 당신도 뭘 줘야지 라고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자동차 시장 미국한테 좀 더 유리하게 네. 개방하는 거하고 쇠고기 30개월령 미만만 이제 우리한테 네. 보내기로 한 것을 아예 그런 규정 자체를 없애도록 하는 네.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FTA를 그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오바마 지정에서 후보 시절에도 자동차 쪽에서 너무 불평등하거나 미국 쪽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미국 문재인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죠. 네. 요거를 물고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쇠고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줬으면 고맙겠네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주 퍼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카트 운전해 준 거라든지 뭐 순식간에 쇠고기 협상 타결해 준 거라든지 미국 나가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는 고맙다는 얘기가 제일 치욕적이에요. 고맙다. 우리를 대신 지켜줘서 고마워.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네, 동네 바보형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예. 아,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12월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을 해서 했던 발언들이 있죠. 아주 100% 이명박에게 들려줄 만한 그런 말입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말씀을 한 건데요. 또 저거를 보니까 쥐귀의 경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쥐귀의 경을 읽을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지 우리. 그 우리 말만 들으면은 MB가 망하지 않아.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불행이 대책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도 이 노무현 대통령 가끔 이렇게 영상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괜히 상황도 아닌데 짠하고 그래요. 아직도. 자, 2번 퀴즈 빨리빨리 진행하죠. 예. 이번 문제입니다. 습관성 말 바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안함 진상을 규명했다던 우리 군 얘기입니다. 다음 중 군이 했던 행태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내세우면서 이게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2번 사건 발생 시각을 9시 45분이라고 했다가 수차례 변경한 끝에
9시 22분으로 확정했다. 3번 천안함 침몰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이 더는 없다고 하다가 몇 차례 숨겨놓은 것을 공개했다. 4번 국방장관이 MB에게 효과적인 조인트 까기를 지도했으면서 안 했다고 우기다가 들통났다. 5번 미군을 위해서 따로 만든 보고서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 둘 셋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두 분이 의논을 하신 다음에 예. 네, 여성분께서 답변을 예. 말씀해 주시죠. 4번입니다. 4번. 예.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한테 일러주는 이 흐름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예. 어차피 근데 예. 누가 맞추는 간에 예. 선물은 다 여자분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미 선물이 갔어요. 예.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물기둥을 보았다. 네. 이런 증언만도 여러 번 바뀌었죠. 물기둥 봤다는 사람은 없다. 이러다가 한 명 봤다. 그러더니 나중에 감사원 결과 없다. 이게 말이죠. 물기둥이라는 게 예. 사람들이 물장구 치다가 튀는 물기둥이 아니에요. 예. 이 물기둥은 한 10층 빌딩 높이입니다. 이게 봤는데 안 보였다가 예. 안 봤는데 보였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물방울이 좀 튀었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방울이 좀 튀었다. 물방울이 좀 튀었다. 이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있는 그대로 그냥 밝혔으면 네. 말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게 명백한 것이고 네. 뭘 숨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지 밝혀질 수 있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 사이에 네. 이런 은폐나 조작이나 예. 혹은 뭐 이런 걸 주도했던 세력들이 그 문서나 데이터나 증거물들을 다 폐기하거나 증거인멸. 인멸하거나 그게 걱정이에요. 음. 그럴 공산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밝혀지면 죽으니까. 어떤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 대통령이 있었던 집무실 그 앞에서는 그 정권 넘겨주기 며칠 전부터 아주 하얀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우느라. 예. 네.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글쎄요. 예.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 조중동에 말하자면은 이 직무유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 자체가 워낙 그 직업 정신 자체가 그릇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윤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만은 아니 참여연대한테 말이죠. 아니 그 왜 정부의 체면을 깎아내리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날마다 말이 바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될 언론이 정부 편에 서서 왜 정부 말을 못 믿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무 충실하고 있는 거죠. 음, 그죠? 원래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무 유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음.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네. 직무에 충실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정략 집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이런 거 보면서 이 지금 이 합리적인 의심마저도 모조리 말하자면 괴담으로 루머로 이렇게 몰고 있는. 기다리십시오. 정권만 바뀌면. 근데 요즘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국내 포털사들이 단체로 개기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권력의 내리막길을. 네, 그렇습니다. 체감하는 거죠. 천안함 관련한 루머, 특히 그 미국 잠수함이 부딪혔다. 그래서 천안함이 말하자면은 이제 침몰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은 루머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라.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을 했는데 다 이랬습니다. 모든 포털 심의기구가. 왜 그랬느냐? 제가 봤을 때는 레임덕의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구글 이런 데는 뭐 삭제를 안 하는데 국내 포털들은 다 지워야 돼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청법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됐었었죠. 그렇죠.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동안 됐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느낀 거죠. 예. 느낀 거죠. 누수가 되고 있구나. 자기들. 예. 하여튼 우리 포털 업체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개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이 정권 이제 물 빠지고 있습니다. 예. 자신 있게. 그 시사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천안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도 이 천안함 뉴스를 보면서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절대 북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왜? 남자친구가 세뇌시키던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느낌으로. 북한은 아니겠다. 이렇게 시사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하는 거죠. 네. 여성들의 직관은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항상. 네. 예. 저는 말이죠. 네. 이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지난 지자체 선거를 돌파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되는 줄 알았어요. 음. 자기들끼리는. 네. 근데 안 됐잖아요. 네. 만약에 됐으면 그나마 천안함 문제가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올 피해에 대해서 그래도 이건 됐으니까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여기 연루됐던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군인들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네. 이걸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묻게 될 때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안감이 대단할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인해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네. 지금 현재 그 군 장성들 음. 사이에 대단한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전자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이죠. 즉 국방부는 또 군인들은 2012년 우리가 충분히 전자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아직 실력이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군대를 가봤어야 알죠. 글쎄 말이에요. 뭘 알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 내부에서는 야 이게 완전히 우리를 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안함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 해군은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군 장성들도 예. 틀림없이 그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군 장성들조차 예. 이걸 열 수 없으니까 예. 그때 뭐 했냐 소리를 듣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나중에 가면 예. 원래는 책임질 사람만 책임졌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군 전체가 네. 신뢰도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직원 이인규 씨가 영포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영일 포항 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모임이 바로 영포회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이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영포회 모임에서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했던 말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1번 우리 지역에 콩고물이 떨어지고 있다. 2번 모처럼 신라에서 임금님이 나오셨다. 3번 이렇게 물 좋은 때에 고향 발전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 4번 영포 왕자 원기준 씨를 우리 모임 홍보대사로 하자. 5번 MB의 또 다른 뜻은 마스터베이션이다. 오늘 우리 마음껏 자위하자. 그럼 의논하셨어요? 4번? 4번. 3번? 3번. 오해하시나? 1번입니다. 1번. 예. 정답입니다. 영포회 회원이라고 하죠. 영일 포항 출신. 이 사람은 거기 출신은 아니지만 또 회원이에요. 그때 2008년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 또 예산안이 국회에서 이제 심의되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포회 모임이 있었어요. 연말 모임이었겠죠. 이때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열정을 가슴에 새기자 이런 말을 했고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부의장의 후광으로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한 예산안에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부터 포항과 동해안에 돈으로 혈맥이 뚫릴 것이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렇게 물 좋을 때 포항 발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 최영만 포항시 의장은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강석호 의원이 경북 동해안이 노났다. 우리 지역구에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예. 이 국가가 수익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우리 현 보수의 정체입니다. 예. 정권을 잡으면 말이죠. 네. 돈줄을 잡았다. 먹는데 야 중간에 방해가 된다. 그럼 조지는 거예요. 조지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네, 예. 걔네를 좌파라고 그래. 영업에 방해가 되면 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최시중 위원장이 말이죠. 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가슴을 어떻게 열정을 가슴에 품자고요? 네. 열정을 가슴에 뒷발이 빠졌어요. 왜? 돈 줄이니까.
이 말이 빠졌어요. 이 멘트도 굉장히 좀 싸구려입니다. 전반적으로 난조예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제가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2008년에 짰던 2009년 예산을 보게 되면 말이죠. 포항 지역 SOC. SOC가 뭡니까? 뭐 도로 짓고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SOC 예산으로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올랐는 줄 아십니까? 한 100% 가까이 올랐죠. 95% 올랐습니다. 95%.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다고 도로가 2배가 됐을까요? 2배가 안 됐겠죠? 이 중간에 또 네. 또 2010년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말이죠. 110억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영포회. 이 영포회가 말이죠. 네. 이익만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 잘못 없는 이 무고한 그 민간인을 사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PD 수첩 보셨죠? 네. PD 수첩 보니까 그 뭐 국회에서 추궁당할 게 두려우니까 이제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놓고는 뭐 배가 아파서 빠져나갔다 그러더니 뭐 나중에 또 고혈압 때문에 입원을 했다. 원래 그쪽 분들이 잘 아픕니다. 이럴 때. 예. 병원에 잘 입원도 하고. 그 저희 아들한테 말이죠.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뉴스에 나오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명박은 아픈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 예. 그것도 나름의 지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독하지만은 좀 분위기를 좀 띄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돈을 나눠 먹는 거. 형님 예산이라고 하죠. 네. 이상득 의원이. 그래서 형님 예산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득이 펄컥 뭐야 이러니까 다 쫙 그냥 침묵 모드로 다 권력을 쥐고 있고. 예. 그분들이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더 심할 거예요. 왜냐면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끝나기 정권 전에. 끝나기 전에는 다 네.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네. 대단한 그 물미 서로 이제 박 터지면서 경쟁을 또 하겠죠. 그 안에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검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또 권력자 앞에 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레임덕의 징후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조중동이 MB를 씹을 때 그리고 검찰이 막 그냥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 그냥 잡아들일 때 그럴 징후가 좀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향 쪽 사람들부터 건드리겠죠. 고향 쪽. 슬슬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근데 4대강 건설하는데 말이죠. 자금이 전혀 없어요. 막 예를 들면 보상비 갖고 막 투쟁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말이죠.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요. 예. 그리고 한번 건드리려면 예. 덩어리가 큽니다. 예. 짜잘하게 건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4대강을 건드리려면 작정하고 건드려야 됩니다. 뭐 4대강을 건드리는 순간 이 정권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렇죠. 이 정권하고 정확하게. 이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4대강 관련된 비리는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쯤 보면은 그때는 지금 현 정부에 줄 서신 분들 생각 똑바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퇴임하는 전날까지도 대운하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틀림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서도 대우는 했었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그 권력을 지탱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등 돌리게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레임덕을 빨리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죠. 그러면 4번 문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 가운데 계신 교인이며 교회에서 했던 일로 틀리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이명박 장로 소망교회에서 주차장 봉사. 2번 강만수 집사 소망교회에서 헌금을 건넨 봉사. 3번 천성관 집사 세문안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 4번 정두원 안수 집사 홍성교회가 펼치는 지역 봉사 행사에서 노래 담당. 5번 정운찬 안수 집사 남포교회가 주최한 연극에서
십자가 지는 예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예. 저도 몰라요. 수사가 되고 있는 정운찬? 그렇죠. 오! 정답입니다. 예. 강만수 집사도 요즘 좀 예. 유명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7월 1일부터 우측 통행, 우측 보행 네. 시작됐죠. 이거 누가 아이디어냐? 강만수 아이디어입니다. 예. 알지 그러나 몰라요. 예.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우측 자동차 통행을 하게 되면 우측 보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처음 했다가 일제가 강점하면서 다 좌측으로 바뀌었어요. 좌측 보행, 좌측 통행. 그러다가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보행은 놔두고 자동차만 그 우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바로 잡는 의미에서 우측 보행, 우측 통행하는 건데 우리 만수 형이 하여튼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죠. 예. 우측 통행하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나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강만수 집사 같은 경우에 소망교회 그것도 2층에서 헌금 걷는 거 있죠 예배 중에. 어울리네요. 예. 돈 걷는 거. 돈 걷는 거. 어울려요. 굉장히 예. 직분을 잘 맡으셨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강만수 집사가 그렇고 천성관 집사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문안교회에 나갔습니다. 세문안교회 목사가 이수영 목사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가까워요. 이수영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막 흥분을 했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할 얘기입니까 그게? 자, 그리고, 털어서 멀지 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해야지. 예. 뭐, 자 그리고 정두원 안수 집사 이분은 안수 집사가 되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통상 이제 교회 나가면 끊어야 되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 받으면서 담배를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노래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요. 우리 정운찬 안수 집사 남포교회 다니는데 이분이 교회 연극에서 십자가 지는 예수 역할을 담당했다.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 수정안은 제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였다. 아주 그냥 아니 십자가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명박을 위한 십자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기로 돼 있던 거였다는 걸 몰랐던 거죠. 네. 대신 지었어. 네. 이명박 제작 수제 십자가를 혼자 지고 그걸 지고 나면은 최소한 그 대선 후보 자리 하나 정도는 예. 구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혼자 착각을 했다. 십자가 지긴 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총리직 그만두게 되면은 부활하기 어려울 텐데. 부활이 안 되죠. 예. 근데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부활하고 싶은 어떤 심리가 제가 보기에는 부활이 안 예, 되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구원 대신 예. 덤이라는 칭을 얻었기 때문에 문찬이 형님이 살 길은 MB한테 들이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런 배포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평소에 시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서 정운찬 총리를 보고 뉴스에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세종시 관련해서 나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얘기를 해줘서 동영상 같이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답답하고 그냥 서울대 그 현장에서 가시고 하시는데 말하시는 거 들으면 진짜 말도 계속 바뀌고 그냥 이렇게 때려쓰고 싶어. 조금 좋았어요. 우리가 한 말 아닙니다. 자,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5번 문제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국정원 직원을 도우려는 듯 나서고 진보연대 관계자가 이 남자의 목걸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MBC 막고 있으니까 마크를 그렇지. 하고선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이 사람 봐봐. 저 사람 봐봐. 저 MBC 기자가 왜 도망가? 달아난 남성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는 MBC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고 목걸이와 연결된 신분증에는 사진만 있을 뿐 아무런 문구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해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돼 이젠 국정원과 같은 패밀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2번 MBC 목걸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3번 MBC에 입사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4번
MBC를 사칭해야 공작이 용이할 것 같아서. 5번 권력의 개이긴 하지만 차마 사람으로서 개 목걸이를 달고 다닐 수는 없어서. 네. 자, 의논을 하신 다음에 2번이요? 2번.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야, 이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럴듯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노력을 이제 안 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특정 회사 출입증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다 그것을. 원래 뭐 국정원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뭐 예. 감찰하러 갔는데 예. 기왕이면 이제 안 들키라고 예. 예, 그런 거라도 구해서 목에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예. 왜냐면 이게 그 공작 기관들이 말이죠. 첩보 기관들이 원래 작전을 할 때 뭐 인공 피부 같은 거 좀 쓰고 말이죠. 코스염도 좀 달고 말이죠. 예. 공작 비용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4대강에 다 예산이 빠져나와가지고 목줄 하나 걸고 왔어 목줄. 그걸로 이게 변장이 다 됐다. 이 첩보기관이 말이죠. 네. 국가 첩보기관인데 목줄 하나로 변경을 해야 할 만큼 이게 가능한 것인가. 성금을 거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웃기게 보여도 되나. 네. 노력을 좀 해, 노력을. 네. 영화에 보면 무시무시한데 숫자도 말이죠. 좀 네. 그렇죠. 목줄 들켜가지고 도망가. 이게 첩보기관 가슴이 아파요. 이게 또 이런 수법을 많이 쓰는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라는 이름으로 어디 취재가 안 되니까 연합뉴스 기자다 이렇게 뻥을 치고 네.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저는 취재 기법의 하나로 그래도 봐줄 수는 있는데 네. 이것도 공작 기법 아닐까요? 명색이 국정원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MBC 사태를 감찰하거나 해결하거나 파악하러 왔는데 MBC에 간 게 아니라 네. 진보연대 그 압수수색할 때 그때 간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진보연대,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순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얘기하던데 이거는 고대 출신의 대통령이 연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분하고 사귀지 마세요. 마음이 커졌는데 그때는. 네, 사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을 맞는데 그게 근데 저렇게 튀면은 튄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 얼굴이 다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래서 말이야. 저기 잠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기자가 왜 도망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기자가 도망갈 상황이 아닌데 나는 국정원에서 나왔어 아주 대놓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국정원이 그 목줄은 말이지 그 직원이 MBC가 좋아서 따로 구매한 거야. 팔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걸 팝니까? 또 MBC가 그때 보도할 때 네. MBC는 이 목걸이를 외부인에게 안 팝니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당연하죠. 누가 그걸 사요? 팔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MBC 새겨져 있는 네. 신분증 다는 목줄 이걸 누가 사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목줄이 탐이 나서 구매했다. 그 회사가 좋아서 국정원에 있는 국정원의 이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에 관심이 없는 분으로서. 말도 안 되는 사주고 싶네요. 어쨌든 이 퀴즈를 다 풀고 났더니 어떻게 꼭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결심이 굳어지나요? 네. 재미없는 걸 자꾸 반복하는 이렇게 아주 이 우리 시사상학 퀴즈의 조회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서로 헐뜯고 있어. 옛날에는 한 번 나가면 10만 그 히트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저는 만 히트 넘는 게 참 이 간당간당하는. 제가 보기엔 말이죠. 예. 이 한겨레가 예. 특히 한겨레 온라인 팀이 예.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뭐 나오기만 하면은 포털 탑에다 걸어주고 막 그랬는데 네. 요즘엔 한겨레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옛날보다 재밌는 방송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겨레가 우리 방송 부끄러워하게 하는 게 아닐까. 너무 막말을 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게 옛날에는 아닐까. 조금 표현을 뭐 가려서 했는데 요즘엔 뭐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 돈 들여서 하는 프로인데 좀 띄워줘 좀. 그래서 한 줄이라도 좀 내주고. 그래도 찾아와서 10,000명 이상이 본다는 거 이게 네,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욕장사 좀 많이 봐주세요. 시청자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뭐 특집도 있고 그래서 꽤 오래전에 나온
문제였는데 그 기독교계가 주최한 이른바 평화기도회 여기 저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조지 부시가 강사인데 어떻게 평화기도회가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다국적 행사 신발 던지기 대회. 예. 기억하십니까? 부시한테 신발 던졌던 문타다르 알자이디 그 기자입니다. 예. 부시가 오니까 우리가 신발 던지기 행사로 많이 내보자. 아주 재미있는. 재밌었어요. 근데 참 그날 또 이 평화기도회 때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으로 또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 고맙다 또 이런 멘트도 날리고. 예, 참 미국에는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요. 예. 자, 감사합니다. 이거 보내주신 분 최모 씨인데요. 최모 씨 도봉구에 사십니다. 연락처와 주소도 잘 받았고요. 예, 이렇게 또 그림까지 만들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응모 바라고 또 이 출연 신청 퀴즈 응모 때에는 정확한 성함, 연락처 반드시 적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서 운하가 이 나라 경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MB라면 운하가 이 나라 경제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운하가 나라 경제에 하고는 그 뒤에 말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 경제에 예. 치명적이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잖아. 예. 아니면 뭐 폼이 나잖아. 예. 나한테는 뭐 이런. 좀 더 창의적이고 발랄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한이.co.kr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겨레 1년 구독 1차 당첨자분 이분들 또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열혈 마니아 가족인 박모양입니다. 제가 한겨레를 보여드리고 싶은 분은 저희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육사 출신의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할머니는 제가 이제껏 접해온 제 주위 어르신 중에서 가장 엘리트십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이제 갓 1년이 넘었는데 참 예의 바르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할머니는 독서를 좋아하셔서 저와 책으로 맺어진 친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책들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대한민국사, 리영희 선생님의 책, 유시민 씨의 책, 심지어 삼성을 생각한다까지 이거 다 빌려보시고 저와 이야기 나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는 이분들은 평생을 기득권 안에서만 살아오셨고 보수 매체만 접하다 보니까 좀처럼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두 분은 조선일보를 매일 꼼꼼히 읽으시면서 그 신문의 내용을 거의 믿고 계십니다. 여러 모임을 하고 계시고 그 모임에서 나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매일 만나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해서 1년 이상 보신다면 자연히 생각이 더 넓고 크게 바뀌실 거라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예. 사실은 그 충분한 그 어떤 직접 능력을 갖추신 분들. 네. 그런데 너무나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한쪽 루트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냥 쭉 평생 나이를 먹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네. 그리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또 체험자인데 아침에 9개 조간신문 다 보거든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한겨레 경향까지 쭉 가게 되면은 이 사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검증이 됩니다. 논리 쪽에 좀 더 기운 신문들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시흥 자활공동체 연두농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한겨레를 보내드리게 됐는데 잡초와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스러운 농사를 실험하면서 농철학과 농생활 문화교육도 함께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신 분은 잡초 음식 알리기에 힘쓰시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을 하시면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운영하시면서도 보람되고 즐겁게 사시는 이 공동체 분들에게 한겨레신문 1년 정기 구독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직접 나와보십니까? 평소 이렇게 즐겁게 봤었는데요. 오늘 이 여자친구가 위기가 생길까요? 위기가 아니고요. 끝입니다. 저는 평소에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살았구나 싶으면서 항상 이렇게 챙겨보고 애청자가 되고 좀 열심히
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랑 정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좀 부끄러웠어요. 저 빼면서. 알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또 이 정권은 국민들이 많이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좀 더 빠른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요 큰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살짝만 들여다보면 금방 정체가 들어가요. 금방 견적이 나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투명합니다. 해맑아요, 해맑아. 네. 예. 해맑고 투명한 예.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권의 말로는 너무나 누구나 쉽게 알면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멸망할 겁니다. 예. 이건 편집될 거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자꾸 그렇게 편집을 하려고 그래, 본인이. 네. 예. 내기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